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잘 웃고 다녔던 제가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켰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무례한 사람이 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20살쯤에 했던 어떤 선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성인이 될 때쯤부터 뭘 느꼈냐면 자꾸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끌려다니거나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면서 친구들의 기분과 감정에 나를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혈기왕성한 20대 때여서 더 그랬기도 했지만 자존감이 정말 많이 무너지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감정을 내가 주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상대가 화를 내건 말건 나는 그냥 웃고 다니면 그건 내가 선택한 감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끌려다니는 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선택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해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저에게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체력도 좋고 회복도 잘 되는 20살 무렵이기도 했고 깊은 인간관계보단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마냥 좋을 때이기도 했고요.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뭐 어쨌든 제 주변에 특히 무례하고 솔직하고 자신이 쿨하다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내면이 점점 피폐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이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스스로를 파괴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며 살아왔던 제가 30 즈음부터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는데요. 파괴적인 환경을 벗어나 나를 지키기 위한 제 나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해 왔는데요.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수없이 노출되어 살아왔던 제가 나를 지켜왔던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나 영상들을 많이 접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삶의 무게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심이 자신에게 치우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타인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이타적인 사람들처럼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타적인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길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제가 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면이 약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존감이 낮고 나약한 내면이 타인 의존적 성향을 공고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환경에서 무례함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미 타인 의존적 성향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내 할 말을 한다거나 똑같이 복수를 한다거나 하는 건 정말 못하겠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의 관계가 나로 인해 헤쳐지는 건 그 당시 나에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겠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 맞는 해결책은 없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당시에 생각해낸 방법은 스스로 원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칙은 내 스스로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거였는데요. 그 원칙을 하나씩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명분 쌓기입니다. 상대도 나도 충분히 인지할 만큼 친절하게 대하자였습니다. 어차피 많이 받아왔던 스트레스 더 참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기도 했고 어차피 무례한 사람은 계속 무례합니다. 이 무례함에 매번 반응하기보다 횟수를 세워놓는 거죠. 제가 보이는 반응이야 뭐 혼자 꿍해 있는 거 말고는 없기도 했고 그러느니 차라리 명분이 쌓일 때까지 참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나에게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겐 그 무례함을 지적할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상대도 충분히 나를 좋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 상대에게 보여주었던 친절함을 인지시키면서 무례함을 지적한다면 그건 나도 용기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말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서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저에게는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처음에 이 원칙을 세우고 실행하자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너무 떨리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었죠. 그래도 이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고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한번 무례한 말과 행동을 보이면 주저없이 아니 주저했지만 반드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말을 할 때 가볍게 웃으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느낀 건데 무례한 사람에게 뭔가 지적했을 때 당사자가 보이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 똑같다라는 거죠. 전부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웃으며 넘어가려는 행동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참 즐겨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지적할 때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를 해야 한다는 건 매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말을 두 번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죠. 재밌는 상황은 이 다음부터인데요. 제가 이 원칙은 사실 관계가 어긋나더라도 명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세운 원칙이었고, 신기하게도 서로의 이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이 조금씩 저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한 번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의 자존감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었고, 제 원칙이 옳았다는 믿음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었다는 점,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요령을 익힐 수 있었다는 점, 이타성에 길들여진 저에게 관계의 유연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점차 그 관계의 중심이 타자에서 저에게로 서서히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 원칙들이 그렇게 저에게 삶의 요령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주게 되었던 거죠. 이 정체성의 변화와 요령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한번 인지시킨 이후로는 제법 빠르게 제 삶에 적용해 나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참아야 할 말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참지 않아도 무례함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시받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대처하려면 거울을 보고 200번은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막상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말을 생각해두고도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저는 용기란 감정과 태도가 아니라 그냥 기술이고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요령이 있다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익히는지에 따라서 용기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나에게 자주 무례했던 과장님이 평소처럼 또 무례한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머릿속에 불현듯 내가 수없이 연습했던 아주 멋지고 훌륭한 대처 방법이 머릿속에 팡 하고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이 너무 적절하고 상황에 딱 맞는 말인 거죠. 머릿속에는 계속 맴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내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그 말을 속으로만 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그런 겁니다. 나의 내향성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형성되었을지언정 말의 능력, 즉 언어력의 부족은 후천적으로 성장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유명하신 분들을 보면 내향형이지만 결코 내면이 약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향인이라도 말을 너무 잘하고 재밌게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말이죠.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듣고 그 당시에는 대처를 못했지만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 생각이 나서 혼자 머릿속으로 복수하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수없이 돌려본 경험, 누구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걸, 그 경험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써보고 녹음도 해보시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계속 연습을 해보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꾸준히 생각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글쓰기 온라인 모임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모임도 그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이 모이면 시작을 할 겁니다. 요령, 즉 반복 훈련만이 여러분 주변의 무례한 행동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신이 소중하다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